안녕들 하세요. 일주일이 후딱 가죠? 날씨가 너무 덥지 않아요? 나 혼자 또 얘기하다 말아? 오늘 문제 푸는데 예상치 못한 문제가 5개나 나와서 당황했죠? 뭘 또 당황해요? 다 재산세도 다 했던 내용들이니까 한 번쯤은 쇼킹을 할 수 있도록 이벤트 겸해서 5문제를 재산세 걸 냈습니다. 거기까지 한번 해보면 되겠죠 뭐. 자, 먼저 오늘 과정은 이렇게 하죠. 취득세 마무리하고요. 등록면허세 마무리하고 재산세 일부까지. 그러니까 계획보다 조금 더 나가도록 할까 합니다. 괜찮겠어요? 어차피 더 나가도 잊어먹을 거, 덜 나가도 잊어먹고 한번 하나씩 한번 해보도록 하죠. 먼저 요약집부터 해야 되겠죠. 아이고, 왼쪽에 요약집, 오른쪽은 문제집인데 제가 요약집을 또 안 갖고 들어왔네. 여기서 또 촬영 끊고 나갔다 오기도 이상한 거고. 자, 한번 해나가는 대로 한번 해보십시다. 여러분이 잘 찾아요. 자, 제일 먼저 과세표준. 자, 요약집 몇 쪽인가 한번 쉬엄쉬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요약집 몇 쪽이 될까요? 19쪽에 나와 있는 과세표준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찾았나요? 취득세 과세표준은 나올 때가 됐습니다. 얘도 신경을 써야 되는데 취득세 과세표준이다 그러면 서비스 팀장님 다 보였어. 자, 우리가 저렇게 센스가 있으셔. 밖에서 도청을 하는 거 아니야? 자, 우리가 과세표준이다 그러면 요건 취득세와 등록면허세가 겹치는 거니까 꼭 신경 써야 되겠죠? 첫째, 취득세는 취득 당시의 가액대로 신고하면 되겠죠? 그럼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 당시에 가액이 된다는 얘기야. 똑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연부는 연부금액인데 가끔 얘가 함정으로 나옵니다. 연부다 그러면 할부예요. 할부다 그러면 계약서 쓰죠. 그럼 계약서에 내년 몇 월 며칠에 주기로 하고 얼마씩 주기로 한다. 계약상에 나와 있는 금액은 세법은 인정을 못해요. 약속한 거는 인정을 못하고 사실상 지급액이 연부금액 과세표준이 된다. 그래서 할부는 계약서의 날짜 인정 못해. 계약서의 금액 인정 못해. 사실상 지급일 또는 사실상 지급액이 된다는 것. 사실상 가끔 함정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 계약금이 나왔는데 계약금은 대가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게 계약금이죠. 따라서 계약금은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제외한다? 포함한다라고 돼 있죠. 이해가셔? 그 다음에 예외. 신고 안 했으면 고지서 날라와. 고지서 날라오면 금액이 인쇄돼서 오죠. 이 금액은 어떤 금액을 반영한 거예요? 시가 표준액이 된다. 해서 원칙은 취득 당시의 가액, 예외, 신고 안 했으면 뭐가 된다? 시가 표준액. 또는 신고를 했어도 시가 표준액에 미달하게 신고하면 뭘 적용한다? 시가 표준액. 그러니까 최소한 이 금액까지는 세금을 걷겠다. 이게 시가 표준액이죠. 다시 얘기하면은 신고가액과 시가 표준 비교해서 어떤 금액이 된다? 큰 금액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세금이라 하는 것은 첫째, 날짜가 여러 개 있으면 어떤 날? 빠른 날. 금액이 여러 개 있으면 어떤 금액? 큰 금액. 세율이 여러 개 있으면 어떤 세율? 높은 세율. 큰 세율, 높은 세율이 되겠죠. 그래서 알아둬야 되고. 그 다음에 사실상의 취득가액은 시가 표준액보다 시가 표준액과 비교할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얘들은 서로 비교해야 되지만 얘는 비교할 필요 없어. 항상 입증된 금액이니까 그대로 6개 국, 수, 공, 판, 장, 법률이 있겠죠. 국수공판장 법률에 대해서는
어떤 금액이 취득가액이 된다? 사실상의 취득가액. 얘는 시가표준액과 비교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냥 얘예요. 다만 우리가 판결문은 인정하지만은 화해조서, 인락조서는 인정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조작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왔죠. 건축물을 건축, 개수, 그 다음 종류 변경이 나와 있죠. 그럼 개수나 종류 변경은 간주 취득이죠. 가액이 증가하면 증가한 가액이 과세 표준이 된다. 여기서 난이도 최상짜리 해볼게요. 지난 시간도 해봤는데 개수. 개수가 나왔다 또는 건축이 나왔다. 항상 같이 나오니까 개수로 공부하면 좋아요. 개수라는 건 뭐냐? 뜯어 고쳤어. 뜯어 고치면 좋아지겠죠. 좋아질 때 두 가지가 있어요. 가액이 증가가 됐다. 가액이 증가가 되면 취득으로 간주한다. 무슨 취득? 간주 취득. 그런데 개수로 인해서 면적이 증가될 때가 있어요. 면적이 증가. 그럼 항상 알아둬야 돼요. 가액이 증가되면 기존의 건 변동이 없고 금액만 올라간 거야. 근데 면적이 증가했다는 건 없던 게 생겼다는 얘기죠. 없던 게 생기면 무슨 취득이 된다? 원시 취득이다. 이게 난이도 상입니다. 요거 신경 써야 돼. 이제 시험 다가왔으니까. 그래서 개수가 나왔다. 그러면 좋아졌는데 가액만 증가했느냐 면적이 증가했느냐 뒤에 요 말이 꼭 나옵니다.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나와요. 그래서 가액이 증가됐다? 그럼 간주취득. 면적이 증가됐다? 없던 게 생겼다? 원시 취득이 된다. 꼭꼭꼭 알아두시면 됩니다. 난이도 높아요. 그 다음에 토지의 지목 변경. 얘도 신경 써야 되죠. 토지를 지목 변경을 하면은 개인이냐 법인이냐 이게 포인트예요. 그러면 법인이라고 나왔다. 법인은 나왔으면 지목을 변경하면 공사를 해야 돼. 토목공사. 그럼 공사를 하면은 공사비 지출할 때마다 장부에 써야 되겠죠. 따라서 법인은 장부로 입증된 비용. 그러니까 법인은 공사비 들어간 것마다 장부에 써야 되니까 장부에 입증된 비용이 과세 표준이 돼요. 그런데 법인이란 말이 없다. 법인이란 말이 없으면은 개인으로 보는 거예요. 개인자가 없어도 개인이야. 그럼 개인은 장부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집에 무슨 우환들 있어요? 난 여러분 그 눈빛이 무섭다고 내가 그렇게 얘기했잖아. 자, 그러면 개인은 뭐냐? 요거예요. 갑이라는 사람이 농지를 1억 주고 샀는데 올해 택지 개발이 돼서 20억이 됐다. 그럼 가액이 얼마 증가됐어요? 19억이 된다고 그랬죠. 그럼 개인은 장부 안 써. 장부 안 쓰니까 증가한 가액이 과세 표준이다. 또는 19억이 나왔는데 19억은 두 가지 이론으로 나옵니다. 첫째, 변경 후에서 변경 전으로 더 간다. 뺀 금액이다. 요것도 맞는 말이고 변경 전, 변경 후 차액이다. 이 말도 맞는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은 법인자가 없으면 개인이 되는데 증가한 가액 또는 차액 또는 뺀 금액 다 옳은 지문이 되죠. 예전에 오래전에 한번 이렇게 출제해서 출제자가 욕 기지게 먹었어요. 뭐라고 나왔냐? 19억은 20억에서 1억 빼죠. 변경 후에서 변경 전을 빼야죠. 한번 출제된 게 뭐냐? 변경 전에서 변경 후를 뺀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지 않아도 시험 보기 문제 풀이하느라 눈이 침침해 죽겠는데 이렇게 출제를 했어요. 전혀 생각지도 못한 거. 근데 뭐 출제로 할 수는 있겠지만은 요건 조금 우리를 무시한 거 아니냐. 그래서 요걸 뒤지게 먹었어요. 설마 뺀다 그러면은
뭐 당연히 옳은 지문이 나올 거로 생각했는데 욕을 바꿨다는 얘기야. 뭐 출제자 원망할 수는 없겠지만 욕 뒤지게 먹었어요. 그 다음부터 20년 동안 이렇게 안 나왔어요. 올해도 이렇게까지는 안 나올 거야. 이건 너무 민감한 문제죠. 여러분들은 저 무릎팍도 시렵고 눈도 침침한데 죄송합니다. 훈훈한 마무리 하려고 다 안 됐어. 그래서 요렇게는 안 나올 거다. 그래서 우리가 토지를 지목 변경을 했으면 법인이 나온다 봐. 법인이 나오면 항상 장부에 입증된 비용. 그 다음 개인이 나왔다. 개인이 안 나와도 개인이에요. 그래서 시험 볼 때 토지의 지목 변경은 법인이 있나 없나만 보면 된다. 법인은 장부에 입증된 비용이 되더라. 끝. 그 다음에 법인이 아닌 자가 요건 뭐냐? 건축을 하는데 요것도 두 가지예요. 법인이 공사를 하면은 공사비 줄 때마다 장부에 쓰겠죠. 따라서 법인은 건축물을 건축하면 법인장부로 입증된 비용. 아, 법인은 무조건 법인장부구나. 끝. 이렇게 하시면 돼. 그런데 개인은 장부를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안 쓰기 때문에 개인이 공사비를 부풀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걸 막기 위해서 달래는 거야. 야, 법인이 아닌 자야. 법인이 아닌 자 누가 되는 거죠? 개인. 건축하거나 대수선을 하게 될 때 공사비 들어간 걸 인정받고 싶으면은 상대방 건설회사를 일러라. 건설회사에 네가 공사비 준 게 장부에 쓸 거 아니냐. 그럼 네 공사비 중에서 100분의 90을 넘는 가격이 상대방 법인장부. 난 개인이니까 장부가 없잖아. 그럼 법인장부로 입증하라는 것은 네 건설회사, 공사 맡긴 건설회사에 공사비 중에 90% 넘는 게 그 사람 법인장부로 입증을 해라. 일러라. 일르면은 취득가액을 많이 인정해 주겠다. 첫째는 장부로 입증된 거 다 인정해 줄게. 애게하니까 알았어. 장부에는 없지만 증빙자료가 있는 것도 취득가액으로 인정해 줄게. 애게하니까 마지막 나왔죠. 이건 우리가 많이 나옵니다. 꼭 알아두라고 그랬죠. 우리가 부동산을 건축을 하거나 취득을 할 때는 채권을 강제로 매입해야 돼. 그럼 채권은 만기가 6년, 7년 됩니다. 이때까지 갖고 있기 힘들어. 당장 돈이 필요하니까 팔아요. 매각을 하면 이자를 못 받습니다. 그럼 손해볼 수밖에 없죠. 요거는 법에 의해서 강제로 손해보는 거니까 취득가액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첫째, 누가? 법인이 아닌 자가 뭐 할 때? 건축이나 대선할 때 공사비 들어간 거 몇 프로 이상이 장부로 입증돼야 돼? 90% 이상이. 그럼 취득가액 3개를 포함하겠다 하는데 시험에는 하나만 나와도 정답이고 2개만 나와도 정답이고 3개가 나와도 정답이야. 시험에는 2가지 위주로 나옵니다. 그래서 90% 이상 넘는 금액이 상대방 법인장부로 입증이 되면은 장부로 입증된 것도 인정하고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도 인정을 해주겠다. 2가지 위주로 나옵니다. 3개인데 하나가 안 나왔네, 틀렸네 이러면 안 되는 거야. 하나만 나와도 맞고 2개 나와도 맞는데 요것은 시험에 얘는 틀리게 안 나와. 그래서 얘는 틀리게 안 나와. 틀리면 얘나 틀리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표시했나요? 요게 작년에 출제됐으니까 올해는 나올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죠. 고생했어요, 형광펜. 아이고, 이쁜 형광펜 있는데. 오늘 계속 그럴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건 신경 쓸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요런 것들은요, 점차 가면서 문제에서나 하고 이론에서는 설명을 생략할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한 놈만 패면 되니까. 나올 놈만 패면 되지. 근데 꼭 이게 안 나올 것 같다 그러면 또 이게 머리에 오랫동안 남아요. 그죠? 참 희한한 거예요. 그 다음에 과점주주 됐고요. 일괄취득.
일괄취득은 뭐냐? 한꺼번에 취득이라는 용어로 출제가 됩니다. 옛날에는 일괄취득, 요즘 들어와서는 한꺼번에 취득. 한꺼번에가 뭐냐? 건물 따로, 토지 따로 구매하는 건 아니죠. 우리가 살 때는 야, 상가 건물 그거 얼마짜리야? 10억짜리야. 땅값 포함해서. 요게 일괄 취득, 한꺼번에 취득. 그럼 모두 10억은 좋지만 건축물의 가액이 얼마인지, 토지의 가액이 얼마인지 모르잖아. 그럼 한꺼번에 취득했을 때는 취득가액을 건축물, 토지 몇 번 나눠줘야 된다? 2번. 나눠줄 때는 무슨 비율로 나눠줘야 된다? 시가 표준의 비율로가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가셔? 그래서 이 과세표준은 취득세 나올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과세표준이 나올 만한 것은 취득세, 그 다음 등록면허세, 양도소득세 3개 위주로 출제가 되겠죠.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작년에 과세표준이 지문 하나씩이 나왔으니까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과세표준 취득세 꼭 알아둬야 된다는 것. 끝. 자, 이러한 것을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자, 여러분이 이번에 문제집 들어가서 58쪽 문제집 58쪽 찾았나요? 항상 보면 왼쪽은 요약집, 오른쪽은 문제집. 이러면은 덜 헷갈릴 건데 오늘도 항상 신선해요? 이제 습관이 될 만도 한데 자, 그럼 거기에서 대표 유형 문제를 한번 볼게요. 이것도 단어만 찾으면 끝나는 거야. 우리 답 찾는 연습 한번 해봅시다. 잘 봐요. 문제가 뭐냐? 취득세, 과세표준, 틀린 것은 항상 문제가 나왔을 때 포인트 찾습니다. 포인트. 그럼 볼게요.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이다. 맞죠? 그 다음 연부는 연부금액인데 연부금액은 계약상이에요? 사실상이에요? 사실상 지급액을 말한다. 그 다음 계약보증금은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제외한다? 포함한다. 괄호 안에 쓸데없는 거죠.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크다. 금액이 2개 나왔으면 큰 금액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신고가액이 되는 거죠. 이건 의미 없는 말. 따라서 정확한 설명. 그 다음에 국가로부터 국수공판장 법률 보면 되죠. 그럼 국가로부터 유상 취득하면은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된다. 국수공판장 법률. 그 다음 연부금액이 된다. 옳은 얘기. 여기까지 되겠어요? 이해가셔 단어들은? 오늘도 다 비왔으면 좋겠어. 건축물을 건축을 했다. 또는 개수했다. 야, 어디 갔어? 아이고, 지워졌네. 개수했으면 가액이 증가냐, 면적이 증가냐가 꼭 나온다고 그랬죠. 여기는 뭐라고 나왔어요? 증가한 가액. 가액이 증가되면 증가한 가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맞죠? 그 다음에 4번. 아이고, 취득가액이 1W 나왔네요. 요거는 100만 원이라고 돼 있는 거죠. 여러분 문제 잘 나와 있죠? 100만 원이면 100만 원인 경우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가 취득가액이 50만 원 이하, 50만 원까지 면제한다고 그랬죠. 그럼 딱 100만 원인 경우에는 면제한다, 부과한다? 부과한다. 해서 어디? 부과하지 아니한다. X. 틀렸죠. 무슨 답이 이렇게 쉬워요. 그죠? 그래서 틀린 건 몇 번? 4번이 된다. 면세점 취득가액 50만 원 이하. 그 다음에 5번. 이거 나왔네. 토지의 지목이 변경이 됐어. 그럼 법인이냐 개인이냐 보라고 그랬죠. 여기 보니까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고 아무리 찾아봐도 법인자가 있어 없어? 있어요? 여보세요. 이건 두 번째 줄이고 토지의 지목을 변경을 했는데 법인이란 말이 없잖아. 법인이 없으면 개인이야.
개인은 뭐가 된다? 증가한 가액이라고 그랬잖아. 이걸로 일단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보니까 판결문 법인인 경우에, 그러니까 사례가 두 가지가 되는 거죠. 그럼 법인장부일 경우에는 우리가 법인장부로 입증되는 경우 비용이, 그러면 입증된 비용으로 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요 두 가지에 가요? 하나는 요걸로 끝난 거야. 한다. 법인이 없어. 그럼 개인이니까 증가한 가액이 된다. 끝. 그리고란 얘기죠. 그리고 두 번째, 판결문이나 법인장부, 그럼 법인이 나왔잖아. 법인이면은 장부로 입증된 비용이 있으면 그 비용이 과세표준 된다는 얘기죠. 찾는 거 이해가요? 이걸 뭐라 그래, 이걸 뭐라 그래? 응? 왜 겁을 먹었어, 이걸? 이거 초등학교 1촌 때 배우나? 마침표, 여기까지 마친 거야. 그 다음에 법인이 나온 거죠. 이해가셔? 항상 첫 시간은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자, 그래서 일단 틀린 거 몇 번이 됩니까? 4번. 나머지 지문들은 잘 알아둬요. 지금은 답이 4번인 걸 알았어. 틀린 거. 다음에는 옳은 지문이 틀리게 나오니까 문제 나왔을 때 5가지 지문을 다 연습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실전 들어가서 답 찾기가 쉬운 거예요. 오케이? 아니, 반응이 시원찮아서. 자, 이래서 취득세 과세 표준은 지문이 길게 나와도 답 찾는 건 똑같습니다. 하나만 더 해볼게요. 옆에 27번이라 나와 있죠. 59쪽에 27번. 됐나요? 자, 보세요. 취득세 과세 표준이다. 요번엔 옳은 것은. 아까는 틀린 것을. 지금 옳은 것을. 다음에 나올 땐 또 틀린 것을. 그러니까 한번 잘 보자고요. 1번 나왔네. 누가? 법인이 아닌 자가. 뭐 할 때? 건축이나 대선 들어갈 때. 그 취득가액 중에 몇 프로 이상이 몇 프로 넘는 금액이 법인장부로 입증돼야 돼. 근데 여기는 뭐야? 80%. 요게 틀렸다는 얘기죠. 이해가셔요? 그러니까 시험 보러 가기 전에 이 문제를 풀고 갔더니 지문이 나왔단 말이에요. 똑같이. 그러니까 했던 문제를 꼭 소화하는 게 우선이에요. 했던 것만 하면 돼. 얼마나 좋아? 새로운 문제 알 때가 아니야, 지금은. 새로운 걸 알 때가 아니라 지금은 했던 걸 내 자식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국가로부터 유상승계, 국수, 공판장, 법률이죠. 그럼 어떤 금액이 된다? 사실상의 취득가액 또는 연부금액이 된다고 그랬죠. 국수공판장 법률은 시가표준액이란 말 쳐다볼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얘랑 다 필요 없어. 사실상의 취득가액 맞고요. 그럼 정확한 설명은 몇 번이 될까? 2번이 된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가 이해가시겠어? 시가표준액보다 적어도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이게. 그 다음에 3번 볼까요? 뭘 찾아야 될까? 법률. 법률은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되죠. 근데 시가표준이 나와서 틀린 거고. 간단하게 단어만 찾으면 돼. 국수공판장 법률이 뭔지는 아시나? 그럼 찾으면 돼. 국가, 사실상의 취득가액, 법률, 사실상의 취득가액. 아니면 틀린 거고, 기면 맞는 거고. 읽어볼까요? 또 나왔어. 토지의 지목 변경이다. 그러면 법인이란 말이 있나 없나 찾아야죠. 나 찾아봤나 한잠 자고 있을게. 법인이 있어 없어? 없으면 그럼 법인이 없으면 개인자가 있어야 되죠. 뭘 또 거기에 끄덕거려. 법인이 없으면 개인자가 없어도 개인이야. 개인은 항상 뭐가 된다고 그랬죠? 증가한 가액. 근데 여기는 뭐예요? 비용으로 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비용이 나왔을 때는 법인 장부를 얘기하는 거야. 법인은 장부의 비용. 개인은 증가한 가액. 이렇게 구별하면 되잖아. 한 번 더 볼까요? 여기 법인과의 거래다 그러면 국수공판장 법률에 들어가죠.
그럼 항상 뭐가 된다? 사실상 취득가액이 되죠. 근데 사실상 취득가액과 관계없이 시가표준액이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그러니까 국수, 공판장, 법률만 알아도 답 찾을 수 있겠네. 그래서 항상 국수, 공판장, 법률은 시가표준액과 비교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무조건 사실상의 취득가액. 그 다음 토지의 지목 변경은 법인이 나와야 비용이야. 법인이 없으면 증가한 가액이 된다. 이렇게 구별하면 너무 쉽잖아. 그걸 구별 안 하니까 밑줄 다 치다 보니까 헷갈리고 어려운 거예요. 정리 한번 해보죠. 요거 법인 사실상의 취득가액, 토지의 지목 변경 법인이 없으면은 증가한 가액, 법률 항상 사실상의 취득가액. 얼마나 쉬워. 국가 사실상의 취득가액, 연부는 연부금액,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하면 90% 넘는 금액이. 그냥 단어만 찾으면 되게 스트레스 없이 푸는데 내가 꼭 시험 보러 가는 사람 같아. 내가 문제풀이 연습하는 것 같아. 그게 잘 안 되나 아직? 공부 안 해서 그렇지 뭐. 진짜 칠판이 나보고 지겹다고 그래요. 얼마나 많이 했으면. 요 지목 여기 나와 있는 지문들이 낯선 건 별로 없잖아. 어디선가 들어봤던 것 같잖아. 근데 풀면은 틀려요? 이따 한번. 그 다음에 오늘 20개 중에서 예상 안 했던 변명들이 나왔어요. 재산세 예상 안 했는데 나왔어요. 다 틀렸어요. 나보고 어쩌라고. 5개나 뭐 쇼킹 삼아 집어넣은 거예요. 이제 우리가 다 단원별로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고 낯선 게 툭 나오는데 그게 낯선 게 아니잖아. 다 했던 내용이라서 5개. 이거 집어넣으면서 속으로 씩 웃었어요. 고생 좀 해보셔요. 다 했던 내용들이니까 미리 한번 고생하라는 얘기죠. 그럼 여러분 소원이면 재산세 5개 빼면 15개를 만점이라 생각하면 돼? 좋았어. 그럼 15개만 보더라도 다 맞으면 용서해줄게. 다 여기 있는 인원이. 그럴 자신 있어? 그봐 이것도 자신 없고 배웠던 것도 틀리고 그러니까 뭐 항상 이젠 아무거나 던져놓어도 우리가 다 맞출 수 있으면 되겠죠. 잘했어. 단어만 지문이 길잖아. 취득세 과세표준 나올 때가 됐고요. 나오면 항상 지문이 길어. 긴데 되게 편해. 뭐냐면 취득 당시가액 시가표준 비교해서 큰 놈. 사실상의 취득가액은 항상 시가표준액과 비교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토지 지목 변경은 법인이 있나 없나 봐라. 그거 알면 끝이야. 나오면 그 안에서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 하나 28, 29 나와 있죠. 그건 여러분들이 꼭 풀어오셔요. 꼭 풀어봐야 될 문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이건 참 필요 없는 거다. 그건 내가 X 쳐놓게. 하지 마라. 생생 내는 것도 이제 힘들어 죽겠어. 공부하시기 도움되시라고. 그럼 60쪽에 30번 나와 있는 거. 중요한 거라서 과세표준 여러 문제를 해보는 거예요. 자, 보세요. 또 찾아볼까? 취득세 과세표준이다. 옳지 않은 것은 맨날 옳은 거냐 옳지 않은 거냐 이것만 찾으면 돼. 그 다음 보세요. 자, 다른 거 필요 없어. 뭘 찾을까? 1번. 그럼 법률 찾으면 돼. 법률은 뭐가 된다?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과세표준이다. 끝. 이러면 되잖아. 1번 지문 이해 가요? 아까는 낯설었는데 지금 보니까 이제 답이 나오잖아. 법률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과세표준이다. 맞아. 그 다음에 2번 뭘 찾아야 될까? 이건 한 번도 안 나온 지문입니다만은 상식이야. 공유. 공유의 본명이 공동소유야. 네 글자야. 공유가 공동소유. 그럼 공동소유다 그러면 이거죠. 갑이 70%, 을이 30%, 각자의 지분이 있죠. 그럼 요걸 샀으면 갑이 70% 취득한 거고 을이 30% 취득한 거야. 따라서 공동소유에 취득할 때 과세표준은 공동소유 각자의 취득 지분 가액이다. 당연하죠. 자기의 지분만큼 예를 들어 10억짜리다. 그럼
얘가 7억, 얘가 3억이 취득가액이 된다는 얘기지. 공동 소유의 지분이다. 그럼 지분이 가액이 취득가액이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닐까요? 10억짜리 샀는데 얘가 지분이 70%야. 그럼 얘는 7억을 취득한 걸로 본다는 얘기죠. 요걸 취득 지분의 가액이 된다. 10억의 70%니까 7억. 얘는 30%니까 3억이 취득가액이 된다. 이거는 이 지문처럼 나온 게 한 번도 없지만은 상식적으로 접근하면 되겠죠. 공동소유로 취득을 했을 땐 자기의 지분의 가액이 취득가액이 된다. 용어 이해 가시나? 그 다음에 요거 나왔어. 뭘 찾을까? 3번요? 하지 말고 연부는 뭐가 된다? 연부금액. 연부금액 끝 이렇게 나와도 맞는 거고, 그 다음에 괄호 열고 나왔을 때는 사실상만 찾으면 되는 거야. 내외 사실상 지급액을 말한다. 그 다음 또 나왔어. 계약보증금은 포함한다, 제외한다? 포함한다. 끝 열으면 되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 4번 포인트가 뭐죠? 응? 이쪽에서 자꾸 이상한 소리가 나와서 그래. 개수다 그랬으면 가액 증가냐 면적 증가냐 봐야 되겠죠. 여기는 뭐라고 돼 있어? 증가한 가액. 가액이 증가됐으면 증가한 가액이 되는 거죠. 이해가셔? 맞고요. 그 다음에 5번 뭐죠? 노. 토지의 지목 변경을 먼저 보고 법인이 있나 없나 봐요. 법인이 없고 법인장부만 있어? 이놈이 그놈이요. 법인이다 그랬으면은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입증된 비용 되죠. 근데 여기 뭐라고 나왔냐?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하고 옳게 나오고 뒤에는 변경 후에서 변경 전을 뺀 가액이 된다. 이건 뭐에 대한 설명이죠? 그렇죠. 개인에 대한 설명이 되는 거야. 법인은 비용이 입증되면 입증된 비용이 과세표준이야. 근데 뒤에 증가한 가액이다, 뺀 금액이다, 차익이다, 이건 다 개인에 대한 설명이 된다는 얘기죠. 말 이해가셔? 따라서 틀린 거 몇 번이 돼요? 5번. 이렇게 찾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론할 때 강조한, 요약할 때 강조한 것들이 지문에 그대로 나오는 거야. 많이 나오는 것이 중요한 비중 있는 문제란 얘기죠. 이 공동소유처럼 이건 안 보던 게 나왔다. 이거는 비중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많이 나오는 지문을 반복해서 연습하면 되잖아. 오케이? 그럼 이 몇 문제 나와 있는 거 다 맞았겠네, 여러분? 왜? 재산세가 아니니까. 쉬는 시간 한번 보면 되겠죠. 그 단어만 연습하면 돼. 따라서 30번의 답은 몇 번이 될까? 5번이 되겠죠. 강조했던 내용들. 그 다음에 31, 32 체크. 그것도 꼭 풀어보세요. 그 다음에 33번. 봐요. 얼마나 중요하면 과표에서 많이 냈겠냐는 얘기예요. 자, 또 한번 찾아봅시다. 여기 취득세, 과세 표준이다. 틀린 것은 이래요. 자, 단어 찾아봅시다. 1번. 뭘 찾아요? 그렇죠. 개수야, 개수. 이제 좀 눈이 뜨여지기 시작하나 보다. 개수다 그랬으면은 가액 증가냐, 면적 증가냐 보라고 그랬죠. 여기는 뭐가 증가됐대? 가액이 증가했으면 증가한 가액이 과세 표준이 된다. 맞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2번 포인트가 뭘까? 그렇죠. 오, 잘하네 이제. 이렇게까지 했는데 틀리면 사람이 아니문이다. 자, 법인이 있나 없나 보세요. 없어요? 그럼 법인 나왔다. 그랬으면은 비용이 입증되면, 장부로 입증되면 입증된 비용이 답이라고 그랬죠. 근데 여기는 뭐라고 그랬어? 차액으로 한다. 이건 뭐에 대한 설명이죠? 개인에 대한 설명. 이제 조금 정리가 돼요? 이렇게 찾는 거야. 자, 그러면 틀린 걸 물어봤으니까 일단 답은 몇 번이 돼요? 2번이 됩니다. 자, 3번도 볼까요? 3번 뭘 봐야 될까?
그렇지. 경매가 바로 뭐야? 국수공판장 법률이야. 그럼 국수공판장 법률이다 그랬으면 시가표준액보다 비교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럼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되죠. 국수공판장 잘 봐야 돼요.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되는데 사실상의 취득가액은 뭐냐? 낙찰받은 금액이 취득가액이 되는 거죠. 내가 경매 입찰해서 1억에 낙찰받았다. 1억을 낙찰금액이라고 그러죠. 그럼 1억이 바로 사실상 취득가액이랑 똑같은 말이죠. 말 이해가셔? 1억에 낙찰받았으면 낙찰금액이 취득가액이 되는 거 아니야. 용어 이해가요? 그러니까 사실상 취득가액도 맞고 경매면 낙찰금액도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낙찰금액이 나와서 낯선 게 나와갖고 당황했어요? 낙찰의 개념만 알면 되잖아. 내가 1억에 낙찰받았다. 그럼 1억이 취득가액이 된다는 얘기지. 과세표준이 된다. 맞고요. 그 다음에 4번 포인트가 뭐죠? 연부. 그럼 뭐가 돼? 연부금액 괄호가 나오면 계약상 사실상 보라고 그랬죠. 여기 뭐라고 돼 있어? 사실상. 지겨워 죽겠어요. 계약보증금은 포함한다 제외한다? 그렇죠. 맞고. 그 다음에 5번 포인트가 뭐죠? 이게 난이도 최상이에요. 징역. 어디 갔어? 지방자치단체는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은 다 동급이야. 그럼 국가로부터라는 말과 똑같아. 근데 뒤에가 징여야, 징여. 유상으로 나왔을 때만 사실상 취득가액이죠. 유상의 뜻이 뭐야? 돈 줬다 이거야. 돈 주면 취득가액이야. 근데 증여는 무상이죠. 공짜면 취득가액이 얼마야? 공짜면 취득가액이 얼마야? 빵이야, 빵. 여러분 공짜의 개념을 몰라? 공짜면 빵원이야, 빵원. 그럼 세금 안 내?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공짜로 받았을 때는 신고가액도 되고 시가표준액도 되는 거예요. 둘 중에 어떤 금액이 된다? 큰 금액이 되죠. 내가 증여를 받았어. 그럼 받았다고 내가 취득세 신고해야 될 거 아니야. 신고할 때 내가 신고가액이 되면 그놈이 과세표준인데 시가표준액보다 미달하게 신고했으면 뭘 적용한다? 시가표준액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해요. 공짜로 받았다. 돈 주고 사왔다. 그럼 항상 내가 신고해야 돼. 그럼 신고가액인데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미달하면 뭐가 되죠? 시가표준액이 된다. 이렇게까지 알면 대단한 거고 연 두 가지 못하겠어요? 그럼 공짜면 시가표준액을 알아둬도 되고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럼 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두 가지가 나와도 맞는 거고 얘만 나와도 맞는 거라고 그랬죠. 공짜는 이렇게 생각해. 공부할 때. 공짜는 시가표준액이 취득가액이 된다. 끝! 이러면 되죠. 말 이해 가시겠어요? 그래서 증여, 무상, 공짜다 그러면 취득가액이 빵이야. 그러니까 사실상 취득가액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럴 때 뭐가 된다? 시가표준액이 된다. 끝!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나와 있는 것 보면은 이제 62쪽의 취득가격의 범위는 요약집 19쪽을 먼저 보세요. 요약집 19쪽. 뭐 아까 거 그대로 페이지 안 넘겨도 됩니다. 요약집 19쪽 맨 밑에 양괄호 4번 나와 있죠. 취득가액의 포함. 이렇게 나왔어요. 이건 이렇게 알아두면 돼. 계산 문제도 나올 수 있으니까. 얘는 이렇게 알아도 돼. 여기 취득 시점에 들어갔어. 포함해 무조건. 취득 이후에 들어갔어. 제외시켜. 그리고 아주 쉬운 힌트. 취득에 필요한 이 말이 나오면 앞뒤 볼 거 없어. 포함시키면 되는 거예요. 취득에 필요하니까 포함시키는 거죠. 이해가셔? 어렵게 생각 하나도 없어. 취득 시점에 들어갔어. 포함. 취득에 필요해. 포함.
취득 이후에 나왔어. 그럼 제외가 되는 거. 그거 알아두면 끝나. 첫째,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이자. 이건 너무 많이 했는데 또 해야 돼요? 알았어요. 건물을 짓는데 돈이 부족해. 돈이 부족하면 강도해야죠. 잠깐 동안 유머도 안 맥혀요, 여기는. 은행에서 돈 빌려야 되잖아. 그럼 이자 줘야죠. 그럼 이자 줘야 돼. 이자 줘. 이자 왜 줘? 빌렸으니까. 왜 빌렸어? 질라고. 건물 질라고. 그럼 이자는 건물 짓기 위해서 들어간 돈이란 얘기죠. 요게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오늘 개강날이죠? 어쩜 그 눈이 희한해요, 여러분. 맑어. 오늘도 봤지만은 내가 이거 강의 안 한 것 같은 착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묘한 매력이 있어요. 아름다워요. 이걸 백침이라고 그러나. 저보다 위에 계신 분들한테 죄송하고요. 제 밑으로는 관계없죠? 그럼 되는 거예요. 어르신들한테 죄송합니다. 농담을 해도 저 위에 계신 분들한테는 절대 죄송해요. 해당되는 게 아니라 내 밑으로 다 깔아. 그럼 깔 사람이 별로 없는데 이 친구 어디 갔어? 여자한테 친구 어디 갔어? 오늘 결석을 했어? 에? 알았어요. 에? 저녁에 들어온대? 저녁에 보면 무서워, 이 눈빛. 자, 그 다음에 요거. 연체료다 그랬으면은 항상 연체료는 법인과 개인이 있는데 또 한 번 해줄게요. 법인은 기업의 사정이 안 좋으면 연체할 수도 있죠. 따라서 법인은 항상 운전하는 게 포함되는 거예요. 법인은 다 인정해줘. 기업을 운영한다 그러면 다 인정해줘. 그러나 개인은 조작할 수 있죠. 연체료는 뭐예요? 거래가액이 확정된 이후에 지급기일 연장이 돼서 들어가는 이자가 연체료, 연체이자가 되겠죠. 따라서 얘는 조작할 수 있어. 따라서 얘는 제외가 된다는 거. 그럼 연체료가 나오면 법인이 있나 없나 잘 보면 돼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설명할게요. 요거 공인중개사 중개보수. 공인중개사 중개보수도 연체료와 똑같이 공부해. 개인이냐 법인이냐. 법인은 항상 포함해. 개인은 제외가 된다는 것. 시험에 얘 두 개 나오는데 얘가 제일 많이 나와. 어떻게 나와? 박스로 나와. 박스에 연체료가 나왔다. 그럼 문제에서 개인 법인이 꼭 나와. 이거 찾는 연습이라고 하죠. 그래서 연체료가 나왔다. 그럼 이거 끝난 거야. 개인 찾는 거야. 법인 찾는 거야. 그 다음에 농지보존 부담금. 부담금은 법에 의한 강제적인 부담금이니까 포함시키면 되고, 그 다음 여기 나왔어. 얘 포인트는 이거야. 취득에 필요한 용역. 아예 힌트 답을 주려고 작정을 했어. 실제로 시험에 이렇게 나와. 그럼 용역비 수수료 보는 게 아니야. 취득에 필요하다고 힌트를 줬잖아. 근데 왜 빼주냐는 얘기야. 더해줘야 되는데. 취득에 필요한 거. 그 다음에 취득대금 이외에 당사자 약정에 의한 조건부담액. 요거는 뭐야? 내가 뭘로 예를 들었죠? 짜장면. 징그러 죽겠어. 짜장면 배달하는데 짜장면값 얼마예요? 홀에서 4,000원. 나 이 얘기도 지겨워 죽겠다. 이제 짬뽕으로 바꾸든지 해야지. 근데 안 바꾸는 이유가 있어요. 올해 컨셉은 처음부터 끝까지 얘를 똑같이 듣자 이게. 우리가 돈 빌렸다. 은행에서 돈 빌릴 때 얼마 빌린다고 그랬어? 왜 그걸 여태까지 기억하지? 나 미치겠어요. 거봐. 이렇게 끝까지 가자 이거야. 짜장면도 끝까지 간 거야. 그 가격도 똑같아. 자, 질문할게요. 짜장면 가게 전화했어. 홀에서 먹으면 얼마? 배달하면 얼마? 왜 그걸 외우는데? 그거는 외웠는데 희한하잖아요? 외우라고 하면 안 외워지는데 똑같이 반복되면 나도 모르게 외워져. 그럼 그게 조건부담액이 배달료란 얘기죠. 그 다음에 채무인수액은 갭 투자할 때 전세 끼고 살 때 있잖아. 전세 내가 갚을 거 아니야. 따라서 요거는 취득가액에 포함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요거 아까 있잖아.
매입한 채권을 양도해서 발생하는 매각차손, 법에 의해서 강제로 손해보는 거니까 취득가액이 어떻게 한다? 포함한다. 얘도 곧잘 나오죠? 지문들이 다 나오는 것들만. 그 다음에 붙박이 가구 안 나오다가 최근에 한번 나왔죠. 빌트인 가구 이거는 다 서비스로 주는 게 아니라 분양가에 포함이 된다는 것. 끝. 다 취득과 관련된 거다 이거야. 그럼 취득가액에 포함하면 되지. 그럼 포함하지 않는 건 일부러 안 써놨어. 하나만 정확히 패면 되니까. 요 말 이해가셔? 자, 그러면 요 취득에 관련된 것이 문제가 어떻게 나와 있는가? 문제 집에 보면은 62쪽에 02번 대표 유형 나와 있죠? 오케이? 대표 유형은 서비스로 우리가 한번 해볼까요? 서비스로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20문제 말고 우리가 몇 문제 더 추가해서 해드린다고.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서비스인데. 자, 대표 유형 나와 있는 게 27의 기출문제인데 첫째 줄에 보면은 자, 맨 끝에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 포함되지 않는 것, 여기에 없는 걸 물어봤죠. 그럼 이거야. 취득과 관련됐다. 포함하면 돼. 취득 이후에 발생했다. 제외하면 돼. 그럼 5번부터 들어갈게요. 5번. 아주 그대로 나오죠. 취득대금 이외 당사자 약정에 따른 밑줄 취득자 조건 부담액 약정을 했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배달료라고 그랬죠. 포함한다, 제외한다? 포함한다. 4번 포인트가 뭐죠? 그렇죠. 취득에 필요한만 보면 되지. 뒤에 용역비, 수수료 볼 필요 없다는 얘기야. 취득에 필요하니까 포함한 거죠. 그 다음에 3번 포인트가 뭐죠? 연부이자와 연체료, 할부이자 똑같아. 연부이자가 나오면 법인이냐 개인이냐 봐야 되겠죠. 뭐라고 돼 있어? 법인은 포함한다, 제외한다? 포함한다. 얼마나 쉬워? 2번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이자 무조건 포함이라는 거 알겠죠? 그럼 답은 1번인데 1번은 뭐냐? 사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사용하는 자가 분담한다는 것은 뭐가 될까? 취득 이후에 발생한 거죠. 사용은 취득하기 전에 사용해, 취득 후 사용해. 취득 후에 발생하는 거니까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가 되겠죠. 말 이해가셔? 사용하는 건 취득 안 하고 남의 걸 사용하면 나쁜 사람이잖아. 취득 후에 사용하는 거. 이해가셔? 아니야. 34번 한번 더 할 거예요. 자, 34번의 첫째 줄 맨 끝에 취득세 과세 표준은 이렇게 나왔죠. 박스를 보면 첫째 줄에 동그라미 법률. 법률이 나오면 사실상의 취득가액이라고 그랬죠. 아니? 사실상의 취득가액은 뭐냐? 첫째 줄에 계약 내용 나왔죠. 밑줄 청매매대금 얼마? 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쳐다볼 거 없죠. 그 밑에 취득과 관련하여 지출한 나와 있죠. 얘가 힌트야. 취득과 관련됐으니까 다 포함하면 될 거 아니야. 이해가시나? 근데 그걸 또 읽어봐요. 당사자 약정에 의하여 은행 채무를 대신 변제했다. 채무 인수죠. 빚 끌어안고 산 거죠. 포함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양괄호 2번 매입한 채권을 매각 차손 당연히 포함해야 되겠죠. 그럼 5억 더하기 1000만 원 더하기 100만 원 그럼 읽을 줄 모르면 511 이러면 되잖아요. 그럼 다음 몇 번? 5번. 이것도 기출문제 우리가 오늘 처음 풀어봤죠? 뭘 또 내요? 여보세요. 여러분 프린트 나눠준 게 이게 틀림없이 돼 있어. 했던 문제예요. 했던 문제도 신선하죠? 이제 왜 내라는 대답을 너무 솔직히 하는 거 알아요? 예전같이도 그래서 아니에요? 이래야 되는데 얘는 죽어도 내야. 했잖아 이거요. 그러니까 이거 봐요. 이 계산 문제가 박스가 크게 나왔을 때 당황한단 말이야. 근데 답 나오잖아. 매매대금.
그 다음 취득에 필요한 비용, 취득과 관련된 비용, 그럼 다 더하면 답이 나오는데 이걸 하나하나 밑줄 치며 읽다가 그때부터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지. 그런 거예요. 그 다음 63쪽에 35번 체크 꼭 해보셔요. 오케이? 36번 꼭 해보세요. 해드리려고 하다가 37, 38, 39 39는요. 혹시나 여러분 당황하실까봐 한번 서비스를 해드릴게. 개인갑이 법인 A로부터 다음과 같이 취득한 경우에 밑줄 취득세 과세 표준은 기억 물건 가격이 1억 1,000만 원인데 괄호 안에 밑줄 부가가치세 포함. 부가가치세는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가 돼요. 그럼 이걸 제외는 아는데 어떻게 계산할 줄 모를까봐 해주는 거야. 1억 1,000만 원인데 부가가치세 포함했으니까 부가가치세가 얼마인지 계산해야 될 거 아니야. 부가가치세가 몇 프로죠? 10%면 어떻게 계산해야 될까? 수고했어. 됐어. 자, 1억 1,000만 원이 부가세 포함이죠. 그럼 원칙대로 설명 한번 해드릴게. 산수학적으로 하면은 10%는 1에 대한 10%죠. 됐어. 1 플러스 0.1분의 0.1. 부가가치세 10%니까. 이게 산수학적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세법에서 내가 개발한 방법이 있어. 오죽하면 개발하겠어. 계산을 못하니까. 그래서 항상 이렇게 나옵니다. 부가가치세가 나왔다 10%예요. 그러면 부가가치세는 항상 뺀다고 그랬죠. 그럼 숫자를 봐. 숫자가 똑같죠. 숫자가 똑같으면은 뒤에 걸 없애주면 돼요. 그럼 1억이 나오는 거예요. 괜히 했다. 미치겠네. 그럼 만약에 2, 3, 1 숫자가 다르게 나왔다. 그럴 땐 가운데를 지우면 돼요. 그러면 괜히 했어 이거. 이건 내가 개발한 거예요. 옛날에 그 학생들 공무원 강의 나갈 때 너무 시간이 없으니까 걔들은 공식을 이대로 합니다. 맞는 거거든. 근데 제가 하다 보니까는 딱 그래. 부가가치세를 물어봤다. 1,100만 원이다. 앞에 거 지우면 100만 원이 부가가치세야. 그럼 1,000만 원이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부가가치세를 구한다 그러면 앞에 거 지워. 그 다음에 264만 원이다. 뭐 이렇게 나오면은 숫자 다르잖아. 가운데 거 지워. 그럼 2,400만 원이 240만 원이고 부가세가 24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부가세를 물어볼 땐 똑같으면 앞에 거 지우고 다르면 가운데 거 지우면 24만 원이 부가가치세예요. 괜히 했어. 그래서 놀래지도 않아. 이게 대단한 대단한 건데 이렇게 하는 사람 몰라요. 학개론도 다른 과목에 하면 큰일 나죠. 그렇게 찾으면 되는 거예요. 저 연구 많이 한 거 좀 나타나죠? 아무도 몰라 이거는. 하면 뭐해 여러분이 못하는데. 기억 물건 가격이 1억 1,000만 원이면 부가세를 포함. 부가세가 숫자 똑같으면 뒤에 거가 앞에 거 지우면 1,000만 원이 부가가치세란 얘기죠. 제외하니까 물건값은 1억이 되겠죠. 이해가요? 여기다 취득 관련 이렇게 나왔죠. 취득 관련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부가세 제외니까 그 금액 그대로 더하면 되죠. 그래 안 그래? 그럼 연체료와 할부이자인데 39번 문제 앞에 동그라미 개인 갑이래. 내가 개인이야. 내가 개인. 법인이면 다 더해줘야 되겠죠. 내가 개인이야. 개인이니까 거기 나와 있는 중개보수 연체료 할부이자 다 포함한다 제외한다? 그러면 답은 얼마야? 1억이 되는 거죠. 1번. 이해가셔요? 그러니까 항상 연체료 중개보수 할부이자 나와 있으면 내가 누구냐? 내가 법인이면 장부비용 다 포함시켜. 내가 개인이기 때문에
제외가 된다는 얘기죠. 또 여러분 헷갈리라고 괜히 법인 A로부터 이렇게 나왔어. 항상 개인 법인은 누구냐? 나야, 나. 내가 기준이란 얘기야. 내가 개인 갑이란 얘기죠. 이해가셔?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포함됐다 그러면 부가가치세만 따로 계산해서 제외를 시켜야 되겠죠. 제외할 때 부가가치세는 숫자가 똑같으면 앞에 걸 지우면 부가가치세야. 뒤에 걸 지우면 매입가액이 취득가액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40번 하나 하고 쉬는 시간 가질게요. 자, 여기 한번 보셔요. 또 찾아보죠. 취득가격 범위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 포함한다, 제외한다. 이 개념이 되겠죠. 단어 연습 마무리할까요? 요거. 이것도 희한하게 틀린 사람 많다고 그랬죠. 1번의 포인트가 할인된 금액이야. 할인된 금액은 할인돼서 내가 사온 금액을 얘기하죠. 따라서 취득가액으로 포함한다, 제외한다, 포함한다가 되는 거야. 요거 또 불안을 죽겠다. TV가 요게 일시불로 요게 10개월 할부야. 10개월 할부가 10억이야. 내가 야 일시급으로 줄 테니까 깎아줘. 알았어. 1억을 할인했다. 요게 할인액이야. 애누리. 따라서 얘는 취득가액에서 제외가 돼. 내가 실제로 얼마 주고 샀어? 9억. 9억은 할인된 금액이 되겠죠. 할인해서 산 취득가액이란 얘기야. 할인액과 할인된 금액 이해가요? 얘는 뭐라고 돼 있어? 할인된 금액, 취득가액, 과세표준 된다 안 된다? 된다. 맞는 얘기죠. 그 다음에 2번 보죠. 2번 나왔네요. 채권에 뭐가 될까? 매각차손 포함한다 안 한다? 포함한다. 요게 틀렸죠. 따라서 틀린 건 몇 번? 2번. 오늘 계속 배운 내용이야 다. 이해가요? 채권의 매각차손은 법에 의해 강제로 보는 손해이기 때문에 취득가액이 어떻게 한다? 포함한다. 그 다음에 3번 나왔네. 연체료. 법인이 있나 없나 봐야죠. 있어 없어? 법인이면은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제외한다? 포함한다. 단어만 찾아. 아주 쉬운데. 그 다음에 4번 뭐가 포인트예요? 증계보수. 법인이야, 개인이야? 법인은 포함한다, 제외한다? 포함한다. 그 다음에 5번 포인트가 뭐죠? 그렇죠. 취득에 필요하니까 포함한다, 제외한다? 포함한다. 이러면 되잖아. 자, 여기 한번 마무리해 봅시다. 지금 몇 문제 다 비슷한 형태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 단어만 찾으면 끝나는 거야. 그렇게 단어 찾는 포인트 연습을 하려니까. 일주일 동안 여러분 잘 지냈나요? 날씨가 더워서 공부할 틈이 없죠? 다른 과목 잡으려고 했었죠? 그래도 안 잡히지? 이건 가끔 잡으란 말이야. 단어만 찾아봐 금방이지. 그럼 여기 보세요. 과세표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1시간 내내 했어. 문제풀이 위주로. 과세표준 하나만. 그러면 처음에는 좀 몰랐지만은 하다 보니까 그놈이 그놈이죠. 지금도 어려워요? 과세표준 문제 다 해드릴까? 이런 식으로 한다는 얘기야.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제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취득세 세율. 여러분 요약집 21쪽에 나왔습니다. 요거는 좀 10분간 쉬었다 할까요?